학교 가기 싫어. 밥 먹기 싫어. 나는 왜 키가 작아? 최성진이 뭐야? 공부는 왜 해야 돼? 친구랑 싸웠어. 나는 꿈 같은 거 없는데. 가지가지 오만가지 무한 고민에 빠져있는 부모들을 위한 새콤달콤 육아 처방전 괜찮아? 부모 상담소.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저희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괜찮소 영예가 나간 동안 벌써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다고 해요. 오늘의 사연 먼저 함께 보고 오시죠. 한날 한시 딱 1분 차이로 태어난 두 아이. 유치원 하굣길이었어요. 엄마가 가방 들어줄게 하면 큰아이는 가방을 주는데 동생은 달랐어요. 그러려니 했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동생이 형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형아가 사랑을 나눠 가져가는데 불공평하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공부는 시키면 곧잘 하는 편인데 공부하기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안 다녔어요.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수련회도 가기 싫다고 하고 직업체험 같은 행사도 안 가겠대요. 하도 싸워서 형은 기숙학교를 보냈는데 왜 그렇게 비싼 학교를 보내? 그럴 가치도 없는 애야 라고 해요. 지금 이 사례 괴로워하시는 부모님 엄마 마음은 지금 현재를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특히 이제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가장 진한 때가 언제냐면요. 네. 세돌 이하예요. 네. 태내 5개월 때부터 들은 네.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세돌까지 이 애착 관계,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의 독특한 관계, 진한 관계를 심리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세돌까지 완성인데요. 이 집에 이 참 이해 못할 동생의 행동은 네. 그 시절을 이해를 해야지 왜 얘가 이렇게까지 매사를 비교하나를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이 사례도 단순히 매사에 형을 너무 질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쌍둥이 아이를 기르기 얼마나 힘든가 아시죠? 부모의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고 할 때 특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무래도 부모는 연약한 아이를 많이 돌봐요. 상대적으로 잘 먹고 순한 아이들은 방임이 많이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얘는 잘 지내니까 맞아요. 막 울고 매달리고 잠 안 자는 아이들 보다 보면은 나머지 한 아이는 어느 순간에 아,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약간 회피적인 애착이 형성이 되고 자, 그런 아이들은 그때 일종 상처인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때부터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끊임없는 비교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쌍둥이인데 형이 제가 볼 땐 더 많은 좀 케어를 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얘는 그게 무의식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비교, 그에 대한 분노. 혹시 그게 있지 않나 하고 제가 그냥 예측할 따름이에요. 또 이 쌍둥이가 같은 유치원을 다녔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유치원에서 씨름 대회를 했는데 정작 덩치도 크고 힘이 센 동생이 지고 덩치가 작은 형이 동생을 이겼다고 해요. 여기에서 끝났으면 좋은데 형이 결승전까지 막 타죽지세로 올라가니까 동생이 꽤 충격이 컸나 봐요. 씨름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선생님에게 계속 어떻게 저런 조그만 애가 이길 수 있냐고 끈질기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형인데 동생이 이렇게 날선 태도를 보여도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저도 집에선 동생인 입장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는 교수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게 바로 이제 애착 안정성의 그 원리인데요. 저 형은 왜 이렇게 애가 굉장히 재빨라졌을까요? 덩치도 작은데 저렇게 정말 당차게 최고까지 올라갔잖아요. 사실 그 애착이 형성될 시기에 뇌 발달도 엄청 빨리 일어날 때거든요. 그때 충분히 애착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뇌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집중력도 올라가고 정서 조절도 잘하고 자신감도 올라가고 극복 잘할 수 있는 뇌로 이미 걔는 바뀐 것 같고요. 동생은 약간 이제 거기서 벗어나다 보니 자기보다 작은 형이 사실 사이 좋다면은 아 축하해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자아상에 대한 전 상처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모님들은 아니다. 분명히 부모는 달래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 달래갖고 저게 끝날 상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굉장한 경쟁의 대상으로 많이 동생한테 와 닿을 것 같아요. 쌍둥이 형제는 이게 가장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정말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어려우실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형과의 관계를 떠나서 어머니가 또 바라시는 점이 동생이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사춘기라 그런지 더러 무기력해 보일 때도 있다고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줘야 아이가 뭔가에 집중을 하고 흥미를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지내다가 막 질투 많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게 사춘기가 넘어가면 아이들이 하다 너무 힘드니까 우울증 같은 게 잘 와요. 부모님이 약간 무기력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전 거기서 우울증이 혹시 아닐까 하는 그림자를 읽었어요. 물론 아닐 수 있는데 아이가 뭐 공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잊어버리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있을 때 표정을 보면 사실 우리 알 수 있거든요. 부모님은 그 표정 보신 것 같아요. 친구들과 노는 게 유치해, 사는 게 재미없어,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을 자주 한다고 해요. 스마트폰을 사주겠다라고 해도 싫다고 하는데 이 나이 때 스마트폰을 마다하면 그러네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또 사실 저도 그렇고 다 큰 어른들도 농담 삼아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식으로 또 한탄하기도 하는데 아직 어린 아이가 이런 말을 하면 부모 입장에선 정말 가슴이 철렁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생방한 우리 아이들도 장난하느라고 저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망했어. 우울증 증상 중에는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그 인지적 왜곡, 모든 거를 나쁜 쪽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물 반 컵이 있으면 반 컵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울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생각도 나쁜 기분 쪽으로 이렇게 왜곡이 돼 있어, 편향이 돼 있어요. 이 아이가 지금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좀 더 나가면 이제 막 게임에 몰입하는 아이들 꽤 있어요. 그게 게임이 좋아서라기보다 이 기분 나쁘고 무기력한 거를 좀 해소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건데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게임까지 하나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면 아이들 튀어나가 버리죠. 과거에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쌓여서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쌍둥이 아들의 고민은 엄마는 한 명인데 두 아이에게 골고루 사랑을 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걸까요? 저도 사실 굉장히 성향이 다른 두 아들을 기르거든요. 네. 저는 부모님들이 일단 아이를 기를 때 네. 모든 아이는 다르다. 일단 그거부터 배우셔야 될 것 같아. 제가 이제 제일 이제 재밌는 예를 하나 들면 이분은 참 얌전하시고 조용히 혼자 시를 쓰는 걸 좋아하는 어머니세요. 네. 근데 아들이 ADHD예요.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설치고 다니고 막 이렇게 아이고, 말도 많고 움직임도 많고 그런 완전히 아이들이거든요. 반대 성향.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아들이. 아무리 부모라도 선호도가 있고 그렇긴 한데 네. 얘는 좋은 애, 내 기분에 좀 든다고 또 얘는 나쁜 애 할 문제는 아니고 그 각각의 특성에 맞게끔 길러줘야 돼. 예를 들면 정말 ADHD 아이처럼 많이 활동이 많고 막 이런 아이들은 빨리 구조화를 시켜줘야 돼요. 좀 더 이렇게 룰을 만들어주고 딱 챙겨서 제게 하게끔 하고 또 반대로 심약하고 말 잘 못하고 그런 애들은 그렇게 했다가 또 입이 다 다치죠.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마음대로 떠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두 아이한테 굉장히 다른 육아 방법을 쓰셔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얘들 같은 경우도 더 칭찬을 많이들 행동하는 아이들도 있고 네. 아닌 아이들도 있는데 그거를 공정하게 좀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두 아이들 기를 때 절대 비교를 안 하기 위해서 심지어 유치원도 좀 따로 보냈어요. 아예 비교의 대상을 안 되도록 심지어 좀 초등학교도 그래서 다르게 하고 보내셨어요? 네, 보냈어요. 그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어도 저희는 왜냐면 극렬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저희도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한만 더 좀 눈 확 돌아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래서 안 되겠다. 딴 친구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왜 너네는 같은 유치원 안 보내냐 그런데 내가 개성이 달라. 저 아이는 좀 풀어주는 유치원이 좋고 이 아이는 좀 잡는 유치원이 좋아. 이런 상황에서는 또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하시려고 할 것 네.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들은? 일반적으로 다 부모님들이 윽박도 지르고요. 네. 달래도 보고요. 막 평소와 달리 막 비싼 PC를 사주시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오시는데 네네.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쪽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아이 마음에 있는 이런 자존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는 상담을 제대로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가족 환경들이 또 변해야 되잖아요. 가족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다 같이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형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 가이드 하에서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서로가 이해를 하게 돼서 보통 길지 않아도 이런 경우 특히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가족 상담을
개인 상담 전에 먼저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형제 간 관계에 있어서는 단면적으로 그 관계 자체만 보기보다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아이의 마음에 공감하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때는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지혜가 필요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육아의 신 신희준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님께 쌍둥이 형제 사연에 대한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사연으로 다시 실감했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또 교수님처럼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 괜찮소는 교수님의 도움이 정말 절실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괜찮아 부모 상담소 찾아주실 거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5만 가지 고민에 빠진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을 위한 조언 보따리를 한가득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부모 상담소. 화내지 말아야지 했지만 오늘도 버럭하셨다고요? 아이와 나눈 밥상머리 첫 대화는 숙제했니? 였다고요? 어쩌다 부모가 된 대한민국 부모들을 위해 중앙일보가 새로운 뉴스를 선보입니다. 괜찮아 부모 상담소를 통해 부모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말 문을 여는 중앙일보 헬로 페어런츠 페이지를 구독하시면 더 많은 부모 뉴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